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굉장히 장마로 인해서 여러분들 좀 습기가 많고 해서 불쾌지수가 좀 높죠.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수진 장군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수진 장군은 구국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되 거듭된 길로는 가지 않았다고 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직 바른 방법과 수단으로서만 구국의 목표를 이루어냈다고 하죠.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부정한 방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실을 가장해서 꾸밈과 꼼수를 쓰지 않았고 옳고 바른 길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갈 뿐이고 좌고우면하면서 휜 길을 가지 않았으니 그가 나아가는 길은 오직 바른 정의의 외길 하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모두의 저는 보면 집합건물 같은 데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관이 올바른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부터 해서 관리인 또 운영지원센터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비즈니스 같으면은 이사회 임원진들 다들 보면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뭐 고위공무원이었니 내가 과거에 뭐 회사 임원이었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저런 걸 해봤니 하면서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서 본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없어.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늘 그런 분들은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본인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이해관계가 관련 없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대인 또는 대인배라고 하게 되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가지되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인배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못한 인간, 짐승만도 못한 비하라고 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다고 하죠. 그거는 뭐냐면 남의 재산을 뺏고 강탈하고 피눈물 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들을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비하라고 하는데 왜 그 선조들이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했냐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부끄러울 때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오히려 사기치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그런 걸 살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척결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국 각지 질문들 중에서 오늘은 운영사 또는 비즈니스 호텔에서 소유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인데 첫 번째 제가 그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적을 때 운영사한테 계약서를 받으면 안 되고 소유자 여러분들 위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적어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임대인이든 위탁자가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돼가지고 수탁자, 운영사,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적어주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니 여러분들 그거 그냥 믿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내 정의의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각 운영사들이 보면 이게 본인들 뭐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 관리비가 많이 나갔다 하면서 그래서 수익금을 뭐 못 주는 상황이다 해서 하면서 여러분들 소유자분들한테 거의 보면
정말 이게 수익금 제대로 안 주고 자기들만 이익을 갖다가 포탈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과거에 코로나 때는 그때는 고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총 매출액과 총 비용을 이렇게 좀 비교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매출액과 총 비용이 딱 같다라고 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다,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죠. 0 되는 거. 그것보다 총 매출액이 총 비용보다 조금 더 크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든지 간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변동비라고 하고요. 매출이 늘어나든 매출이 줄어들든 상관없이 비용이 있죠. 항상 일정하게 비용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마다 다르겠죠. 변동비라는 부분이. 근데 운영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변동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수기 때 아마 여러분들 알바생들 좀 더 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파트타임 작업을 좀 더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에 변동비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관리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에 넣지만 또 어떤 곳은 관리비 때문에 또는 인건비 때문에 좀 문제 있다 이래서 자꾸 이래서 왔는데, 그래서 수익금 못 주겠다 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변동비가 거의 운영사에는 변동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고정비만 거의 인건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들어가지. 그런데 관리비를 변동비라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하면 좀 매출을 많이 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관리비가 좀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호실 한 곳에 평균으로 봤을 때 25만 원씩이라고 객실 단가가 이렇다 하면, 물론 비수기 때는 그것도 계산해 보면 됩니다. 25만 원씩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한 달이 30일인데 그거 30일 풀로 차지 않고 80%만 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5만 원에다가 25분에 30일 곱하기 80% 해주면 되죠. 약 4억 8천만 원 정도 아마 대략 계산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4억 8천만 원에서 여러분들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4억 8천만 원이 아니고, 제가 방금 아까 객실 단가가 25만 원 30일 곱하기 80% 하면 나오는데, 거기다가 100객실이라고 보겠습니다. 100객실까지 곱해주면, 그렇죠. 100객실을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약 4억 8천만 원이 총 매출액이 나온다고 해보죠. 그 관리비가 예를 들어 한 달에 그 객실에 25만 원 정도 간다고 합시다. 30만 원 될 때도 이런 데도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객실 하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00만 원일 때 한 3천만 원 정도 보고요. 3천만 원. 그러면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4억 5천만 원이 바로 뭐냐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 관리비를 변동비라 예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니까 더 수익 구조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변동비라 보죠. 그럼 4억 5천만 원이 나올 텐데, 그 4억 5천만 원,
총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그 부분은 한계 우리가 이익률이라고 하는 그 한계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4억 5천만 원에서 매출액 있죠. 매출액이 우리 4억 8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한계 이익률이거든요. 약 93% 이렇게 나오는데 90%라고 하겠습니다. 대충 얼추 그냥 90%라고 하게 된다면 90%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정비라고 하겠습니다. 약 지금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나간다고 합시다. 굉장히 많이 넣은 겁니다. 2억 정도 넣을까요? 2억 정도를 들어간다고 하고 2억 5천 넣을까요? 2억 5천 90%라고 한다면,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이 한 약 2.2억 정도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은 뭐냐면 그 2.2억 이상만 내면 손익분기점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상만 되면, 그러면 그 이상에 있는 부분은 수익금으로 다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대략 제가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했던 부분을 한번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변동비가 아니고 고정비로 다 놓는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가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들이 보면 있죠. 어떻게 운영사 이런 부분을 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있는 것처럼 하고, 쓸데없는 또 직원을 갖다가 거기 넣어가지고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각종 있죠. 비용들을 갖다가 과도하게 나가도록 이렇게 한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만 간단히 한 나머지 부분을 보면 꽤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그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소유주분들이 개선 공고를 하고 거기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계약 개시라든지 페널티를 물게 하고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사분들도 본인의 이익은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있죠. 너무 짠소리를 해서 짠돌이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눈에 다 보이는 건데 무지한 소유자분들한테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간질이나 시키는 사람들. 그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늘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기만하고 이런 인간들, 단체들이 그런 거거든요. 솔직한 사람들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운영사 같으면 좋은 것들은 저는 우리가 이익이 얼마만큼 총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퍼센테이지 요 정도는 들고 가야 우리 회사 발전이다, 우리가 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객실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순수하게 총 이익에서 나온 거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일을 뭐 이상한데 비용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본인들 다 빼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순이익을 굉장히 적게 잡아가 소유자분들한테 주는 이런 파렴치한 운영사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계약서를 소유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간질 시키고 또 어떻게 하는 거는 또 좋은 운영사가 들어오려고 한다든지 또는 운영사들 여러분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막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막 비난하면서 저는 직영 운영이나 좋은 운영사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 안 좋다, 뭐 어디 가니까 뭐 어느 다른 제주도에 가보니까 뭐 어떤 곳에 가니까 뭐 안 좋다는 식으로 하면서 뭐가 별소리 다 하면서 있죠. 그게 이간질 시키는 거거든요.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그 기업 운영사 같으면 자기 운영 수익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남을 비난하고 그 운영사를 비난하고 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꼭 그런 인간들은 있죠. 사기 기질이 많은 인간들이고 그 단체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척결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그 과거부터 여러분들 그 시행사들 보면 있잖아요. 먹튀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운영사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물론 사업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들은 어찌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피해 입은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선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어도 피해 입은 분들 돈을 못 준 분들 있죠. 채무로 돼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어떻게 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말이죠. 속은 사람이 바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집합 건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손익분기점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좀 보셔가지고 살펴보면 돼요.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한번 손익분기점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손익분기점률하고 뭐 한계 그 안전 한계율까지도 조금 그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전체 흐름에서 어떻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시다. 자, 집합 건물은 우리 소유주 입점주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집합 건물은 소유주 분들의 그 관리단은 집합 건물 관리단은 소유주 분들의 단체이고 건물과 대지의 주인은 소유주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제가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